안녕하세요. 칼국수에 미친 남자 칼미남입니다. 저는 김봉진 씨는 전혀 모릅니다. 단지 김봉진 씨가 경영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을 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근데 저는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참 그 배달의 민족이 그 딜리버리 히어로스라고 하는 그 독일 업체에 자그만치 4조 8천억에 인수됐다라는 그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2010년도에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그 스타트업이 지금 자그만치 5조에 가까운 그 금액으로 평가가 된 거고요. 실제 그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참 이건 우리나라 어떤 그 재계에 엄청난 참 역사의 획을 그은 겁니다. 물론 이제 본인도 참 대단한 일을 했지만은 저는 더욱 참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그분이 참 흑수저더라고요. 소위 요새 말하는 흑수저고, 그것도 일반 공고를 나와가지고 대학도 전문대학을 나왔습니다. 어떤 디자이너 출신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참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그런 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저는 배달의 민족을 한 3년 전부터 이제 이용을 해 왔고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배달이 앞으로 참 대세를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배달 시장이 클 것이다. 물론 그 전에도 우리나라 참 배달 시장이 오랜 그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뭐 아시다시피 중국집이랄지 피자랄지 치킨집, 그것도 전단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배달, 그리고 전화 주문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배달 시장이 이제 배달 앱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이제 커졌고요. 규모도 커졌고, 또 이제는 이제 모든 메뉴, 아까 말씀드린 그 3대 메뉴 이외에도 모든 메뉴가 이제 배달과 연계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저희도 이제 칼국수를 이제 가정 간편식으로 이제 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조리해 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서, 지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 앱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배달의 민족이 있고, 이제 뭐 한지붕이 됐습니다만 요기요가 있고, 이제 배달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 데이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바로는 배달의 민족이 차지하는 게 한 80% 이상인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게 맨 처음에 2010년도 초반 때에 이제 그 상호를 배달의 민족으로 했다는 거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게 우리 민족은 배달의 민족이다라는 걸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또 상호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배달의 민족이라고 네이밍을 했고요. 또 뭐 유승용 씨를 모델로 해가지고 어떤 트렌디하고 좀 유머러스한 그런 그 광고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 각인을 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지금 보시면 수수료 체계가 요기요 같은 경우 15%입니다. 건당. 근데 배달의 민족은 지금 월 8만 원이라는 정액제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2015년도에 그 과감하게 그 중개 수수료가 있었는데 그 6.5%를 폐지한 겁니다. 그 회사의 어떤 그 중요한 수익 큰 부분을 이제 과감히 포기한 거죠. 뭐 거기에는 그 앞으로 그 장기적인 이제 어떤 영업 전략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게 자영업자들한테 엄청난 참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배달의 민족을 실제 이용하다 보니까 경쟁 업체에 비해서 시스템이랄지 그리고 거기에 깃들인 철학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여기는 참 회사의 어떤 이익뿐만 아니라 많은 고객들, 이 자영업자들에서도 많은 배려를 하는 회사구나라는 것을 참 느꼈습니다. 아무튼 이번 딜 자체가 그 어떤 그냥 지분을 매각하고 떠나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김봉진 씨가 이제 어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해외 진출이랄지 또 다른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한 거고요. 그 딜리버리 히어로스는 그 김봉진 씨의 높은 그 경영 능력을 평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봉진 씨가 사실 흑수저 출신이고 일반 공고를 나왔고 그리고 인류대학도 아닌 그 전문대학을 나온 그런 어떤 디자이너 출신으로서 이렇게 참 엄청난 그 일을 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열은 참 대단하죠. 정부의 그 대입 정책이 바뀔 때마다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요동칠 정도로 참 교육열이 대단한데요. 이 교육열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이제 좋은 대학을 보내고자 하는 이제 부모님들의 열이시죠. 왜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좋은 대학을 나오게 되면은 이제 좋은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대기업에서도 이제 무난히 이제 승진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뭐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이제 상황이 여건이 바뀌었어요. 첫째는 그렇게 어떤 그 정년 퇴임할 때까지 보장할 수 있는 대기업이라는 게 그게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급변하는 환경하에서 이제 요새 뭐 기업도 대기업도 많이 이제 뭐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정년 퇴임한다고 합시다. 이제 50대, 60대인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 남은 여생은 그 대기업 그 경력이 보장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더더군다나 요새 그 대기업 내에서의 어떤 그 전문 경영인 CEO들이 자꾸 그 스카이 대학 출신들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그 제가 보도를 최근에 본 기억이 납니다. 일단 그 전문 경영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은 이제 기업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이제 발굴해야 되고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해야 되고 이제 그런 어떤 창의적이랄지 그런 어떤 독창적인 그런 기획력이 필요로 한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꼭 좋은 대학, 서울대 출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점이죠. 자, 서울대 출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이제 공부머리가 참 좋다는 거죠. 머리에는 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머리도 있고 일머리도 있고 이제 뭐 예능 머리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들은 이제 공부머리는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실하다는 점이죠. 성실하고 그다음에 순수하고 어떤 좀 나이브하다라는 이제 그런 점이 이제 장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장점이라는 부분이 요새 그 4차 산업 시대 이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그게 꼭 장점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이제는 앞으로 4차 산업에 있어서는 이제 과감한 의사결단 그리고 창의력, 그 어떤 독창력, 그 다음에 추진력, 배짱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전문 경영인의 시대는 거하고 이제는 기업과 창업가의 시대가 이제 온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력은 그렇게 중요치가 않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제 전문성이 이제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전문성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어떤 인문학적인 사고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앞으로 그 참 숱한 그 정글과 같은 그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배짱과 추진력,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김봉진 씨의 예에서도 보겠지만 뭐 다른 경우도 요새 특히 이 IT 업계죠, 이런 쪽에서 어떤 초대박을 이루는 그 분들을 보면은 이분들의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학력이 크게 지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참 느끼게 됩니다. 아무쪼록 참 김봉진 씨가 이번에 참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부와 명예를 쌓고 앞으로도 참 여러 야심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시겠지만은 우리 그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저의 바람은 우리나라 어떤 교육 환경에도 교육 환경의 변화에도 일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